예상과 달리 말입니다. 연말 대목에도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돈이 없어서 저는 안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깃집까지도 텅텅텅 빌 정도라고 합니다. 작년 연말에 비해서도 훨씬 줄어들었다고 해요. 실제 말입니다. 세종시 도담동 고깃집 사장님은요, 연말 송년회 시즌이지만 예약 문의가 없고요. 지난해 연말보다 손님이 뜸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종시 도담동만 하더라도 번화가거든요. 게다가 관가가 몰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요, 그 어느 곳보다 번화가니까 송년 모임이 많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송년 모임이 없어요. 각 기업들이 보너스도 지급하고요, 연말 휴가도 지급하기 때문에 소비에는 호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 결국 고물가의 고금리, 이것이 지갑을 열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상황이 굉장히 어렵죠.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연말 모임 안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올 겁니다. 신년에 우리 간단하게 하자 하는 모임까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나 더 이상 돈 안 쓸래,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실제 직장인들 연말 시즌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요, 간단하게 1박 이상 여행을 가겠다가 88.2%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돈 안 쓰겠다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당일치기 나들이 8.4%, 가족 모임 7.4%, 7.4%밖에 안 돼요. 가족 모임도. 집콕 휴식도 7.1%. 쉽게 말하면 중복응답을 받았거든요. 여기 어때에서 말입니다. 중복응답을 받았는데 돈을 안 쓰겠다, 소비는 안 하겠다, 대신에 휴식은 취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설문조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가족 모임이 없고 연말 모임이 없다는 것은 소비가 그만큼 왕창 무너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비가 심상치 않다고 말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했던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 11월 달에 97.2까지 빠졌다. 이게 기준선이 100인데 103.2가 7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면 7월 달 이후로 8월, 9월, 10월, 11월 4개월째 내리막. 9월 달에는 99.7로 100의 어떤 기준선도 무너뜨렸고요. 10월에도 98.1입니다. 게다가 11월에 97.2가 되니까 소비 안 한다는 뜻이에요. 물론 코로나19 때 2020년 4월에 70.8보다는 높습니다. 2022년 7월에 86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나 심리라는 것은요, 숫자의 차이보다는요, 심리의 무게감입니다. 그런데 그 심리의 무게감이 떨어졌다는 것은요, 돈을 쓰고 싶어도 자칫 망설이고요, 돈을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말입니다, 시장 전체에 쫙 깔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리가 쫙 깔려 있으면요, 소비는 당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매 판매 지수는요, 지금까지 7월, 8월, 9월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10월도 사실은 안 좋았습니다. 그럼 11월은 어떻게 될까요? 12월은 어떻게 될까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소비거든요.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에서는 5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경제에서 소비가 무너지면 경제 전체가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실제입니다. 실제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0.3%, 2분기에 0.6%, 3분기에 0.6%였잖아요. 그런데 민간 소비 성장 기여도는요, 뚝뚝 떨어집니다. 1분기만 하더라도 0.3%로 비슷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간 소비가 경제 성장률을 이끌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2분기에는 마이너스 0.1%입니다. 민간 소비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0.6% 성장할 동안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으니까요. 게다가 3분기에는 마이너스 0.1%, 플러스 0.1%입니다. 여전히 말입니다. 민간 소비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낮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심리가 무너진다는 이야기고요. 이제는 과거의 돈 뿌리기 내지는 보복 소비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연말 고깃집이 텅텅텅 비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상황이 점점 꼬여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게 연말만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 한국은행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안 떨어져요. 2% 목표 물가인데 11월 달에도 3.3%고요. 여기에다가 금리는 또 빠지는 게 아니죠.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준금리가 3.5%입니다. 그러면 3.5%의 기준금리에 3.3%의 소비자 물가라. 고금리와 물가가 현장을 그냥 그대로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에는 소비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 가잖아요. 계속 가는 만큼 시장은요. 내수 둔화라는 그런 지표가 계속 터질 겁니다. 오죽했으면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요. 지금 내수 둔화가 문제다. 수출은 그나마 내수를 초과해서 달성을 하는데 내수의 어떤 상황을 더 넘어서는데 지금 소비는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결국은요. 고물가와 고금리는 앞으로도 계속 갈 거예요. 쉽게 안 가라앉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실현이 될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7월 제가 경기 전망을 할 때 저성장의 늪이 길게 오래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계속 현실화된다는 의미예요. 내년에도 어렵다는 이야기 제가 이미 올 7월에 전망을 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이야기 제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전망하는 데는요. 실제로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을 2.1%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내년도 소비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2.1%로 보는 거죠. 국회 예산처나 한국경제인협회나 산업연구원 2% 보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2.1% 보고 있고요. KDI는 그나마 2.2% 낮게 봅니다. 정부가 2.4%로 보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연말만 고깃집이 텅텅텅이 아니라 연초도 고깃집이 텅텅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내년 전체적으로도 경기가 V자 반등처럼 경기가 발딱 올라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저성장의 기조가 오래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 제가 몇 번 드렸는데요. 그 말은요 현실이 되고요. 현실은요 굉장히 가혹해질 겁니다. 그 가혹함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된다는 것 제가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내년에도 어렵다. 저는 오래 보다가 어쩌면 말입니다.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는 있지만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우리 경제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요. 만약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위기 있잖아요. 블랙스완 같은 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우리 경제는 또 한 번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될 겁니다. 그만큼 경제는 현재 살얼음판이고요. 이 살얼음판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각자 도생이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도 경제가 좋아진다 하지만 그 좋아지는 폭이 미미하고요. 결국은 저성장의 늪이 오래 간다는 이야기니까 거기에 적응하는 것. 지금 우리가 배워가야 된다. 또 절약을 생활화해야 된다. 그 말씀 강조해서 드립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